코로나19 100세 시대 더 건강하게 살아보기 위해 명의를 모시고 건강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순천향대 서울병원 가정의학과 유병욱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좋습니다. 955쇼에서 유일하게 명의 예. 제일 똑똑한 게스트분들이 나오시는 코너죠. 낭만 닥터스. 근데요 너무 똑똑하시고 훌륭하시고 뭐 다 말씀 안 하셔도 알겠는데요. 저는 춤을 추시면서 입장하시는 교수님은 처음 뵀습니다. 예. 아까 전에 이제 이정열의 그대 고운 내 사랑을 들으시면서 아주 즐겁게 예. 들어오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7409님께서도 오늘 교수님은 어린 왕자 컨셉이신가요? 예. 와. 답변을 해주시죠. 노안인데요? 제 대표 노안인데 이상한데요? 아니, 너무 인상이 좋으시고요. 네. 그 해맑은 그 맑은 느낌이 있으세요, 그렇습니다. 교수님. 방송은 거짓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아, 밖에서 그냥 목도리 매신 게 어린 그래, 왕자 다행이네. 서퍼 같다고. 네. 역시 PD님들이 정확하신가 봅니다. 그나저나 이번 겨울에요. 독감이 진짜 말 그대로 독감이 너무 독하기로 유명한데 맞습니다. 코로나19 유행이 좀 잠잠해지고 나서 독감 환자가 1년 사이 91배나 급증했다는 게 이게 아이고야. 사실인가요? 사실 이건 바로 이제 언론의 폐해 중에 하나예요. 오잉? 왜냐하면 일종의 낚시글이죠. 왜냐하면 이것이 이제 국민건강 평가 자료를 갖다 바탕을 한 건데 예, 예. 2021년은 코로나 시기였습니다. 예, 예. 그 시기에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를 착용했기 때문에 네네. 인플루엔자, 계절성 인플루엔자 독감 환자가 거의 없었죠. 아, 줄어들 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이제 그거랑 비교하면 91배라고 하는데 예. 이거는 이제 하도 예방접종률이 올라가지 않는 거에 대해 경각심을 하는 거고요. 과학적인 근거를 두면은 예. 2017년부터 19년까지 평균을 봤을 때 네네. 평균 대비 2023, 2024 지금 북반구 동절기 인플루엔자 시기를 보면은 그래도 3배 이상입니다. 아. 즉 91배 이거는 예, 사실에 가까운 건 아니고요. 한 3배, 세 배 3배 정도. 정도다. 3배도 왜 중요하냐? 예. 독감이 3배가 보고된다는 건 예전에 코로나랑 달리 코로나는 거의 전수조사에서 PCR 검사를 하고 네. 맞아요. 국가의 차원에 관리했기 때문에 예. 1명 단위까지 예. 다 나오지만 정확하게. 코로나는 와 달리 독감은 일주일 주간으로 표준 우리가 샘플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를 몰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3배 이상이라고 추정하고 있으면 네. 코로나19 때보다 훨씬 더 독감으로 인한 예. 합병증으로 예. 고령층의 사망률이 높아질 걸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죠. 아, 그러니까 이게 뭐 비단 91배가 아니라 3배 정도여도 이게 절대로 가볍게 볼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요. 그냥 자연적으로 매년 돌아가시는 어르신이 계신데 네. 그거 외에도 인플루엔자 계절성 독감이라고 하는 이 새로운 바이러스로 인한 새로운 사망 원인으로 인해서 예전보다 3배 더 돌아가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전혀 다른 그렇게 눈에 보이시죠? 그렇게 표현해 주시니까 예. 이게 확 느껴지는데 예, 뭐 사실 저희 이제 TBS 뭐 아나운서 팀도 그렇고 네. 뭐 저희 회사 내에도 독감이 참 많이 유행을 했었거든요. 이렇게 요즘 이렇게 독감 유행이 심해지는 이유가 뭘까요, 교수님? 이제 의학적으로 보면은 계절성 독감이라는 제가 표현을 계속 썼는데 네. 계절성 독감이라는 건 결국 북반구 기준으로 한 10월부터 해서 그 이듬해 3월 초까지 네. 보통 겨울 추울 때 유행한다고 하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 독감이 2023년에는 예전의 과학적 상식을 벗어났어요. 1년 내내 유행했습니다. 1년 내내. 여름에도 어.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고 대한민국 사람들은 망각의 동물의 대표입니다. 와. 저 코로나19 시절이 어땠는지 4명 이상 만나면 안 되고 9시 네. 기억나시는 분 마스크 꼭 써야 되고. 예. 가물가물하시죠? 야, 교수님 멀리 갈 게 아니라 그 어제 술 먹고 오늘 힘들어 죽겠다. 난 다시는 술 안 먹겠다 해놓고 내일이면 그거 까먹고 또 마시니까. 오늘 5시에 약속 있다고 아까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근데 실제로 이 독감이라고 하는 게 원래는 실질적으로는 건조하고 기온이 떨어지면 활동도가 늘어나는데 예. 2023년은 전 세계적으로 겨울이고 여름이고 계속 유행을 했어요. 떨어지지 않고. 그런 사이에 2023, 2024 동절기에 그게 몇 배로 더 뛴 거죠. 급증을 또. 그 이유를 뭐 바이러스의 변이다 또 마스크 착용을 안 하는 거다 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 과학적인 근거를 100% 찾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정말요? 확실한 거는 우리가 그동안 예방접종을 쉬고 있었던 분이 계셨거든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분들이 바이러스에 노출됐을 때 감염될 확률이 올라갔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문제네요, 문제 진짜. 네, 오늘 낭만 닥터스 주제 독감입니다. 독감. 지금 시작부터 많은 분들이 질문을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네.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 또는 무료인 TBS 앱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지금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유튜브로 들어오셔서 댓글로도 질문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교수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멋쟁이 목도리를 하신 어린 왕자 교수님의 모습도 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안 그래도 또 바로 청취자 질문이 도착한 게 있거든요. 7951님이신데 예전 같으면 뭐 메르스나 사스나 코로나나 다 독감의 일종이라고 보이는데 이제 이분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독감의 기준이 무엇인지 또 지금의 독감 중에도 또 나중에 새로운 병명으로 이게 그 변이가 된 그런 형태로 불릴 수가 있을지 그렇다면 지금 나온 독감 예방주사나 약은 효과가 있을지 또 앞으로의 일을 또 걱정하시죠. 아주 의학적인 질문인데 일단은 코로나와 계절성 독감 인플루엔자는 전혀 다른 질환입니다. 전혀 다른 질환. 완전히 다른 질환입니다. 전혀. 예. 전혀 다른 질환입니다. 예. 전혀. 왜냐하면 코로나19라고 불리는 거는 예. 우리가 인류가 지금 인지하고 있는 7개의 코로나 바이러스 중에 네. 7번째로 확인한 게 코로나19고요. 네. 보통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보통 우리가 코 맹맹하고 목 아프게 했던 그게 목감기를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코로나, 리노, 아데노 바이러스 세 종류가 제일 흔했거든요. 근데 거기에 첫 번째 코로나 변이가 바로 2003년 사스 코비드 1. 사스가 그 코로나의 5번째 변이고 사스. 네. 그리고 이제 메르스 예. 지중해형 호흡기 감염증이라고 하는 메르스가 6번째 코로나 변이고요. 예. 우리가 코로나19라고 불리고 있는 이 질환은 사실은 사스 코비드 2입니다. 2003년에 유행했던 친구의 친척벌 정도 돼요. 근데 지금 메르스는 현재도 진행 상황이고 네네. 중동 쪽에서는 계속 유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근데 사스 1은 사라졌죠. 왜 사라졌는지 잘 모르지만 워낙 치명률이 높아서 예. 전파되기 전에 다 걸린 분들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지금 이제 실험실에만 존재하는 걸로. 예. 근데 사스 코비드 2 우리가 코로나19라고 불리는 거는 독성 즉 치명률이 낮아지고 예전에 우리가 감기라고 불렸던 코로나 1번부터 4번처럼 예. 퍼지긴 하는데 젊은 사람들은 증상이 미미한 상태가 된 거죠. 예. 반대로 계절성 독감 인플루엔자는 예. 보통 이름을 붙일 때 예. 거기에 반응하는 단백질 이름을 붙여요. 그래서 H1N1, H3N2, 그다음에 야마가타와 빅토리아 크게 이 네 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예. 그 외에도 H7, N9 되게 복잡합니다. 단백질 이름을 붙인다고요? 단백질, 그게 그러면 이제- 닭가슴살도 있어요? 닭가슴살은 이제 오늘 저녁에 튀겨 드시면 되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 인플루엔자를 아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 독감은 매년 변이가 생깁니다. 매년. 매년. 무서운 아이네요. 그래서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는 예방접종을 우리 예측을 해요. 3월에서 6월 사이에 예측을 해서 네. 북반구 기준으로 9월, 10월에 맞을 예방접종을 미리 만들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지난 10년, 지난 30년 통계를 봐서 H1N1도 종류가 되게 많거든요. 예. 거기서 어떤 건지 유행할까라는 걸 미리 알려주면 제조사랑 각국의 정부에서는 그 네 가지 또는 세 가지 그래서 독감 사가 접종 또는 상가 접종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그거를 맞아요. 조합해서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년 변이하는 거고요. 인플루엔자 독감과 코로나는 완전히 다른 질환입니다. 그쪽 사스, 메르스, 코로나 이제 그쪽 계열 거기는 이제 그 집안 애들이랑 거기는 유병욱, 유병규, 유병철, 유병민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렇죠. 네, 저쪽은 이병규입니다. 아예 이씨다. 네, 성이 다르죠. 완전 성이. 집안이 다르네요. 집안이 다르죠. 네. 그럼 독감하고 일반 감기도 다른 건가요? 자, 퀴즈 들어갑니다. 예. 감기가 독해지면 하나, 둘, 셋. 독감. 네, 이게 바로 일반인들의 상식입니다. 예. 네. 저희는 일반인이니까요. 네, 맞아요. 예. 감기가 독해지면 독감. 감기죠. 그냥 감기예요? 감기 독해지면 독하니까. 감기죠. 어. 감기를 일으키는 바이러스는 아데노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 리노 바이러스 그거. 예. 인플루엔자를 일으키는 바이러스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전혀 다른 겁니다. 여기 이제 이웃 나라에서 예. 그 번역을 하던 중에 예. 그냥 독한 감기다라고 판단했는데 예. 실제로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또 다른 퀴즈가 개한테 물리면 광견병이 걱정이 되시죠. 네. 네. 말한테 물리면요. 광마병? 소한테 물리면 광우병. 그래서 그것도 레비스라고 하는 포유류의 네. 침샘이나 체액이 있는 바이러스가 감염되는 신경마비 질환을 우리가
레비스라고 하고 네. 광견병이라는 말을 좀 안 쓰려고 합니다. 이웃나라에서 예전에 만든 말이에요. 네, 그래서 독감도 이웃나라에서 만든 언어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외래어를 차용하는 인플루엔자라는 표현을 써야 혼돈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겠네요. 진짜 독감하면 딱 독한 감기 이런 느낌이라 잘못 이거 우리말 오해하기. 고운말 해야겠다. 내가 먼저 해야 예. 난 이번 주에 끝났네. 예. 그리고 또 청취자 질문이 하나 더 도착했는데요. 이번엔 0622님이 매해 다르다는 이 바이러스가 돌고 돌아서 같은 것이 또 온다던데 그래서 백신을 매해 맞다 보면 나중에는 안 맞아도 된다는 말도 있던데 이건 영구적이진 않을 것 같은데요. 이 이론은 보통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60년 대유행 주기설이 있습니다. 네. 60년. 그래서 그러면 60년을 맞다 보면 네. 본인이 나이가 몇 살이 될까요? 뭐 예수님 넘어가는 그렇겠죠? 거겠죠. 그렇죠. 환갑이 넘어가는 그렇죠. 거죠. 저 같은 경우는 1997년부터 독감 예방 접종 인플루엔자를 매년 맞았습니다. 예. 매년. 예. 근데 지금은 이제 표준화돼 어린이들 이제 태어나면 생후 6개월부터 예방 접종을 할 수 있거든요. 네, 네. 인플루엔자를. 네. 네. 만 12세 미만, 예. 만 65세 미만은 대한민국은 국가 예방 접종 사업으로 무료로 맞을 수가 있는데요. 네. 아까 말씀하셨던 그 인플루엔자의 대변이 기간 60주기로 변화하기 때문에 60년 뒤에는 맞을 필요가 없다라고 하신 분들이 아주 간혹 있는데 과학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그렇군요. 60년이라면 그냥 다시 좀 맞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예. 그런데 사실 뭐 이제 젊은 분들은 아유 뭐 독감 백신 꼭 맞아야 돼. 뭐 그냥 안 맞고 말지 뭐 이렇게 이러시는 분들도 있는데 맞아요. 혹시 그렇다면 이분은 꼭 백신을 맞아야 한다. 뭐 그런 분들이 있을까요? 네. 우선은 2022년, 2023년 많은 선생님들이 이제 연구를 해서 임신부, 임신 중 27주에서 36주 사이에 네.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이 도움이 된다라고 확정이 돼서 아. 예전에도 많이 맞으셨지만 네네. 지금은 더더군다나 무조건적으로. T 대비라고 하는 예. 100일에까지 예방이 되는 이 파상풍 접종과 함께 임신 27주에서 36주에 잘 맞고 계세요. 두 번째는 만 12세 미만의 영유아와 젊은 청소년층 예. 이런 경우는 국가 예방 접종 사업으로 무료로 하는데 특히 만 6세 미만은 이거는 꼭 맞는 것이 좋습니다. 만 6세 미만. 그리고 만 65세 이상인 예. 경우는 무조건. 무조건. 이순재 선생님이 말씀하셨죠. 예. 묻지도 따지지 말고.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왜 아무 때 퀴즈 주는데. 예. 그리고 그렇죠. 마지막으로 그 예방접종 권고군에서 만 50세에서 64세로 예. 20년 이상 흡연하신 분, 당뇨, 고혈압, 이상 지지혈증, 갑상선 기능 저하증, 예. 예. 그리고 본인이 만성질환 치료받고 있거나 네. 본인 또는 본인 가족이 암 환자로 치료받고 있는 분이라고 하면은 만 50세에서 64세 예방접종이 그 다음 권고군이고요. 예.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2, 3, 4, 50대 젊은 분들이 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해야 되는 이유는 첫 번째, 네. 면역 병풍을 치는 겁니다. 면역 우리 집으로 들어오는 예. 인플루엔자를 차단하기 위해서 내가 만든 거고 네네. 내가 가끔 만나러 가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네. 내가 할머니 너무 사랑해서 용돈 드리고 한번 안아드리고 볼에 뽀뽀했는데 나는 무증상으로 가볍게 앓고 간 인플루엔자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한테는 치명적일 수 있겠네요. 중환자실 투어를 할 수 있는 티켓을 줄 수도 있는 거라서 어떡해. 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고요. 예. 예. 2024년 4월 초까지 유행할 것으로 생각돼서 예. 젊은 층의 예방접종은 결국은 고령층과 네. 고위험층의 사망률을 낮출 수 있는 제가 예방접종 캠페인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시군요. 우리가 한번 내려서 만든 따끔한 그 아픔이 예. 모여서 우리 사회적 약자 그리고 면역 약자들에는 따뜻한 허그가 될 수 있습니다. 우와. 아니 그 캠페인에서 그 내레이션 읽으시는 그 멘트 같은데. 하도 많이 해서 머릿속에 외웠어요. 그래, 아주 그냥. 훌륭하십니다. 아닌 게 아니라 근데 저희 아빠가 매년 가을쯤 되면 초가을쯤 되면 모든 가족들한테 무조건 독감 백신 무조건 아버님 맞아라. 사랑한다고 전해주십시오. 예, 아니 혹시 그 아버지 뭐 사랑합니다. 교수님이랑 먼저 식사라도 한번 하셨나? 네, 네, 초록병과 함께 다 대화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이제 임신부이신 분들 그리고 만 6세 미만 그리고 네. 만 65세 이상이신 분들은 무조건 백신 네. 접종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무조건, 그리고 무조건이에요. 젊으신 분들도 물론 나를 위해서도 있지만은 이제 면역이 조금 약하신 분들, 면역력이 약하신 분들을
위해서라도 네. 꼭 맞아주셨으면 한다는 맞습니다. 교수님의 뭐 말씀이셨습니다. 멀리 갈 것 없이 사랑하는 내 가족들을 네, 위해서 맞습니다. 나도 내 면역력을 건강하게 보호한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오늘 낭만 닥터스 순천향대 서울병원 가정의학과 유병욱 교수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독감과 관련된 궁금한 점, 질문사항 있으시면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번도 무료인 TBS 앱으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지연 이민준의 955쇼 오늘 수요일 낭만 닥터스 순천향대 서울병원 가정의학과 유병욱 교수님과 오늘 그 독감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 앞서 저희가 이기찬 씨의 감기 노래를 들려드렸잖아요. 네. 3부 마무리하면서 교수님 지인분께 연락이 왔는데 선곡 죽인다고. 직관적이고 좋잖아요. 알겠습니다. 네, 청취자 문자가 와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은초롱님이 만 6세 미만 그리고 만 65세 이상은 무조건 맞아야 한다. 면역 병풍이다. 기억하겠습니다. 교수님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네, 0638님께서는 저는 71년생이고요. 독감 백신은 매년 맞아서 효과는 있는 듯한데 비염이 심해서 스테로이드제가 들어간 약을 복용하고 있는데 괜찮은가요? 물어보셨거든요. 스테로이드를 지속적으로 복용하셔야 되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예. 네. 예를 들어서 류마티스 질환을 갖고 있거나 예. 또는 심한 알러지 질환이 있는 분들. 예. 근데 그런 경우에는 예방접종 전에 주치 선생님과 상의하셔서 네. 3일에서 7일 정도 스테로이드 복용을 잠시 중단했다가 아. 접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 이걸 아주 특이한 방법인데 예방접종을 이렇게 열심히 맞으시려는 분께 저 너무 감사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백신을 맞으시기 전에 잠시 이제 스테로이드제를 중단을 하시고 그 다음에 맞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예. 그 다음에 5681님이 저는 70대 초반 여성인데요. 요즘 감기 걸린 지 약 15일 정도 돼서 병원을 3번이나 갔는데 약 복용하고 해도 낫지가 않네요. 입은 계속 마르고 코도 계속 풀고 아유. 요즘엔 기침가래도 나오는데 힘드시겠다. 언제쯤 이 지독한 감기가 떨어질지 궁금합니다라고 문자를 주셨어요. 네. 다행인 건 이거는 인플루엔자, 예. 독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계절성 인플루엔자 독감은 우선 39도 이상의 고열 그리고 막 온몸을 두들겨 맞은 것 같은 이런 몸살 기운 예, 예. 근육통. 그리고 근육통 예. 그리고 이제 가래 기침 등이 합병되면서 기관지염이나 폐렴으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물론 감기 바이러스도 이런 합병을 남기는 경우도 있지만 매우 드물고요. 지금 사연 주신 분 같은 경우는 목감기를 앓고 나서 네. 축농증이나 감염성 비염으로 진행된 상태로 의심이 됩니다. 그래서 계속 목 뒤로 넘어가고 예. 기침이 나오고 말로 그래서 그런 경우라 하면 가까운 병의원이나 아니면 이비인후과 전문의께 한번 코를 한번 확인해 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자, 오늘 교수님과 독감 이야기 한번 나눠봤고요. 그런데 독감 이야기뿐만 아니라 똑똑하게 영양제를 섭취하는 방법도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또 이렇게 주제를 두 예. 가지 준비하신 교수님도 처음인데요. 그러니까요. 와. 사실 요즘 영양제 많은 분들이 챙겨 드시고 계시는데 네. 혹시 교수님은 영양제 챙겨 드시고 계시나요? 네. 궁금합니다. 저는 비군, 비군. 복합제 네. 하루 한 알. 오. 비타민 B군. 여기서 예. B군은 가수 그 B군이 아닙니다. 그분인 줄 알았는데. 정지훈 씨. 예. 네, 비타민 B1, B6, B9, B12, 즉 비타민 B 여러 가지를 합쳐 놓은 것을 비타민 B군 그룹이라는 뜻인데요. 네. 저는 수용성 비타민 B군 복합제 하나를 매일 복용합니다. 그게 끝입니까? 네. 오. 왜냐고요? 예. 예. 저렴하고 좋아서요. 되게 건강하신 편이신가 봐요. 네, 이제 50 돼서 네, 네. 이제 저한테 가장 필요한 게 뭔지 판단을 해서 네. 저희 주치인 제 동료의 그 충고를 받아서 네. 먹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보면 어떤 분들은 뭐 정말 한 움큼씩 드신다. 맞아요. 뭐 이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 약통에 매일매일 소분해놓고 일주일어치를 매일 이렇게 털어 드시던데요. 뭐 이렇게 많이 드시는 거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수님? 자, 우리가 어떤 음식점을 갔어요. 네. 네. 음식점에 갔는데 음식점에서 어떤 음식이 나왔는데 이 음식에 어떤 성분이 어떤 재료가 들어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할 때 있죠. 예. 이게 이웃 나라에서 온 물고기인지 예, 예. 우리나라에서 잡은 물고기인지 네. 지금 먹고 있는 이 배추의 원산지는 어디인지 네. 원산지라. 그거 다 보고 예. 따져 드시는 분이 생각보다 많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리고 네. 내 몸을 위해서 음식도 궁합을 생각해요. 음. 요거랑 궁합을 맞추면은 예. 내 몸에 좋고다 하죠. 네, 네. 근데 건강기능식품하고
비타민 두 가지도 구분 못하고 네. 마구잡이로 그냥 다양한 의료 정보를 보고선 손에 집히는 데 드시는 분들 그 용기에 저는 놀랍습니다. 저는 무서워서 못 먹겠어요. 오히려 내 독이 될 수 있다는 내 말씀. 몸속에서 어떤 상호작용이 생길지 모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칼슘제 예. 좋죠. 예. 철분제 네네. 가임기 여성분들은 생리 주간에 따라서는 철분제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예. 근데 칼슘하고 철분제를 동시에 먹으면 예. 서로 흡수를 방해하고 변비가 심해지거든요. 그런 안 좋은 조합들이 있을 수 있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과도하게 무조건 종류별로 다 삼키는 건 좋지가 않다. 그렇죠, 그렇죠. 예. 말씀해주신 대로 요즘에 그 2023년에 가장 많이 판매된 이 건강기능식품, 정말 엄청나게 판매율이 최고치를 찍었다고 해요.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건강기능식품, 뭐 건강보조제 이런 것들이 정말 많이 판매가 됐고 가구당 예상 이 평균 구매액이 36만 원. 우와. 연간 36만 원. 꽤 그러니까요. 큰 금액이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어떤 것들이 가장 많이 판매가 되었는가 좀 조사를 해보니 홍삼, 그리고 종합 비타민이나 단일 비타민, 그리고 프로바이오틱스, 다음이 오메가3 순으로 조사가 됐다고 하는데 이런 건강식품들을 사람들이 주로 많이 찾는 것 같긴 해요. 저희에게 익숙한 이름인 걸 그렇죠. 보니까. 근데 어쨌든 판매 순위 1위는 홍삼이었습니다. 그런데 의사 선생님들은 이 홍삼을 잘 안 챙겨 먹는다는 얘기가 있던데 어떠세요? 사실 저는 친구 중에 한의 선생님도 계시거든요. 예. 그래서 홍삼이 그런 효용성 예. 맞는 분들은 드시는 거 저는 추천드립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홍삼이라든지 요 사포닌 성분이 좀 예. 높게 형성돼서 건강을 지킬 수 있고 면역 증진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진 이 제품을 먹으면 가슴이 두근두근 뛰어서 잠을 못 잡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맞는 게 따로 있는 것 같아요. 예, 3이 맞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어려서부터 뭐 집이 가난해서 먹은 적은 없는데 누가 이렇게 놓고 간 걸 한번 몰라 먹었다가 예. 가슴이 벌렁벌렁 해가지고 그 이후에도 한번 먹어보라고 해서 먹었는데 가슴이 뛰고 오히려 두통이 오고 그래서 안타깝게도 그 좋은 걸 못 먹고 있습니다. 저는 카페인을 3개 먹으면 딱 그런 증상이 있어서 항상 커피 물을 마십니다. 그렇다면 이 개인별로 이 건강 상태에 따라 좀 이 피해야 하는 영양제가 있을까요? 네, 우선은 예를 골다공증 환자분들 같은 경우 네. 골다공증이라고 하는 분들은 대부분 완경 이후의 여성분들이 많습니다. 예. 근데 그런 분들 중에서도 이제 철분이 부족하신 분들이 있는데 예. 보통 골다공증 치료제로 먹는 약인 경우 이 약제가 철분하고 같이 복용하게 되면 서로 상극이 될 수도 있어요. 네. 흡수를 방해하는 걸 넘어서 예. 오히려 뼈 형성에 저해를 일으킬 수도 있고요. 우리 피를 묽게 해주고 예. 혈행 개선에 도움을 주는 약으로 딱 떠오르는 게 있어요. 아스피린. 그렇죠. 근데 요즘은 이제 아스피린은 또 무조건 먹지는 않습니다. 사람마다 다른데. 네. 근데 아스피린을 드시는 분인데, 아이고 김서방, 혈액순환도 안 되는데 오메가3 좀 한번 같이 먹어보게. 그러면 오메가3라고 하는 것이 좋은 기름으로서 네. 혈행 장애를 개선한다고 알려져 있고, 네. 또 이상지질혈증 이런 지질에 좋은 것들을 올려준다고 도움이 되는데. 예. 이상지질혈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오메가3는 피를 더 묽게 해주고 잘 흐르게 해줘요. 예. 네. 아스피린은 피를 묽게 해주고 잘 흐르게 해줘요. 네. 그러면 예상치 못할 출혈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무섭다. 그런 걸 그러게요. 좀 잘 알아보고 조합을 잘 따져서 먹어야겠는데요. 네, 그리고 항생제 드시는 분들이 우리가 유산균을 먹잖아요. 예. 유산균도 균이죠. 그렇죠. 항생제 먹으면서 유산균 먹으면 유산균이 어떻게 될까요? 다 죽겠네요. 그 유산균을 먹으나 마나 예. 효과가 좀 없죠. 없네요. 예. 그 유산균은 정말 우리 반려세균이라고 할 정도로 예. 우리 몸에서 잘 키워줘야 되는 아이들이라고 들었는데 그러면 안 항생제를 되죠. 먹으면은 그렇죠. 효과가 아예 없다. 거의 뭐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네. 뭐 지금 해주신 말씀과 뭐 계속 같은 맥락, 같은 결이긴 한데요. 그래서 영양제를 이미 다량으로 여러 종류를 계속 드셔오신 분들도 꽤 있을 수 있잖아요. 좀 이런 점만큼은 꼭 신경 쓰고 좀 주의해라. 좀 얘기해주고 싶으신 부분이 있어요.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 건강기능식품, 네. 그 다음에 일반 약으로서의 영양제들, 네. 일반 의약품으로서의 영양제랑 건강기능식품은 다른 겁니다. 네. 전혀 다른 거예요. 예. 그래서 실제로 이 건강기능식품 우리가 뭐 유산균이라든지 이거는 약이 아니잖아요. 예. 네네. 그렇죠. 하지만 본인의 건강에 도움을 줄 수도
오히려 치료를 방해할 수도 있는 일반 의약품으로서의 영양제와 네. 건강기능식품은 꼭 구매 전에 대형 병원 가실 필요 없습니다. 동네 주치 선생님, 내가 혈압약 받으러 다니고 당뇨 치료 받으러 다니고 감기 걸리면 가는 동네 주치, 네. 내과, 일반 내과, 가정의학과, 네. 이비인후과 이런 데 가서 한번 보여주세요. 보여주시면 요건 지금 당뇨약이 이걸 드시고 있으니 요거는 빼고 요거만 드세요. 네. 이상지혈증으로 스타틴 계열의 약을 먹고 있으니 네. 요걸 드시면 간 효소가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지금 드시고 있는 척추관 협착증이나 무릎약이 있는데 무릎 관절염인데 네. 여기에 또 어떤 걸 먹으면 부담되니 피하세요. 즉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모든 일반 의약품으로서의 비타민과 네. 건강기능식품은 일반화할 수가 없기 때문에 드시는 걸 꼭 동네 주치의한테 한 번만 물어봐 주세요. 예. 상담을 좀 받아. 그래도 몇십만 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 그러게요. 예. 스행님을 한번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은철홍님이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이번에 유산균을 사 먹을까 했는데 고려해 봐야겠네요. 근데 이 유산균은 이제 그 항생제를 드실 경우에만 네. 그런 거죠? 예. 유산균은 본인이 그런 배변 습관 예. 그리고 본인이 갖고 있는 기저 질환에 맞춰서 예. 똑똑하게 선택해 드실 걸 추천드리고 싶고요. 네. 네. 다만 항생제 복용하는 기간 동안은 네. 유산균을 잠시 쉬실 것을 예.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김미숙님께서는 뼈에 좋은 거 하나만 딱 드시고 계신데요. 그런 영양제, 뭐 건강기능식품 쪽에서 네. 이분은 뭐 잘하고 계신 건가요? 사실 그 최근에 그 우유에 있는 성분을 뽑아내서 예. 영어로 된 세 글자로 된 예. 그걸 많이 선택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 또한 제가 이렇게 추천드리고 싶어요. 대학병원, 종합병원 갈 필요 없습니다. 네. 동네 병원 가까운데 예. 예. 골다공증, 골밀도 검사를 할 수 있는 병의원을 방문하셔서 네네. 골밀도 측정 한번 해보세요. 네. 비싸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 골밀도 측정 후에 골밀도에 도움이 되는 약품과 더불어서 네. 기능식품을 같이 드신다면 더더욱 오. 만점 100점 관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좋습니다. 그리고 니티샤님이 보내주셨는데요. 교수님, 애들은 항생제 먹다가 설사하면 그때 유산균을 같이 주는데 그건 뭘까요?라고 보내주셨어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아청소년과의 전문의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네. 항생제, 특히 이제 오구멘틴 계열의 항생제인 경우에는 네. 우리가 아주 유용하게 세균을 조절할 수 있지만 일부에서는 설사를 일으킬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거를 감안해서 같이 처방을 해주십니다. 그러면 효과가 좀 유산균 효과가 떨어질 수 있지만 예. 우리가 세균 감염 항생제 치료에 발생할 수 있는 가벼운 장염 증상 예. 등을 완화하기 위해서 소아청소년과에서는 이 유산균을 가벼움을 같이 처방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7409님께서는 이번에 의사 선생님이랑 주치의 선생님이랑 한번 상의를 해보셔야겠대요. 지금 영양제 먹고 있는 게 잘 먹고 있는 건지 상담을 하러 가신답니다. 오늘 낭만 닥터스가 아주 유익한 시간이 되셨나 봐요. 그렇습니다. 자, 오늘 교수님께서 독감과 그리고 영양제까지 정말 잘 알려주셨는데요. 네. 교수님 가시기 전에 요즘 또 100세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간단한 건강 수칙 하나 청취자 여러분들께 들려주시죠. 네. 2024년은 짝수입니다. 네. 대한민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만 20세가 넘으면 국가검진을 무료로 받을 수가 있는데요. 예. 네. 심지어 작년 2023년에 못 받으신 홀수에 태어나신 분도 네. 그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웹, 모바일 또는 전화로 상담하셔서 2월까지는 우리가 2월에서 여기 말하는 2월은 2월에서 February까지는 이걸 연장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2월까지는 100세 건강 시대를 건강하게 사는 방법은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국민건강보험을 납입하고 계신다. 예. 그러면 이 무료로 건강검진 받는 걸 꼭 받으시 이거는 혜택이니까요. 예. 그럼요. 그걸 받으셔서 네. 거기 나와 있는 건강 문제를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하다 보면 어느새 100세 생일 파티를 하고 계실 겁니다. 그렇군요. 와우, 촛불 100개 예. 들어야겠네요. 뭐 폐활량도 뭐 좋으실 테니까 좋습니다. 바꾸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건강검진 꼭 받으시라는 교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네, 자 오늘 낭만 닥터스 순천향대 서울병원 가정의학과 유병우 교수님과 알찬 시간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낭만 닥터스 교수님 덕분에 이 독감 그리고 영양제 섭취에 관해서 정말 자세한 이야기, 유익한 시간 보낼 수 있었는데요. 네, 3437님이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네,
2번 오겹살. 아니 이건 어디다 보내신 건가요? 3437님. 예, 오겹살이 맛있기는 한데요. 예. 정답을 잘못 보내신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이거는 그 옆 동네 다 잘못 보내신 것 같은데요. 네. 그리고 또 문자가 하나 또 잘못 왔어요. 0999님이 오늘 지연아나 왜 이렇게 예쁘셔? 요것도 문자를 잘못 보내신 것 같습니다. 어머 0999님 아주 예. 정확한 곳에 잘 보내셨습니다. 이것도 그 다른 방송국에 잘못 보내신 것 같은데요. 다른 곳에서도 이렇게 지연이라는 이름을 가진 진행자가 있는 모양입니다. 예. 아주 감사하게 정확한 목적지에 문자 날려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런 문자 많이 보내주시면 정말 땡큐 환영입니다. 50원을 아끼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민준 씨의 최애 곡이죠. 세월이 가면을 불렀던 그 최호섭 씨의 다른 노래 굿바이 네. 띄워드리면서 오늘 저희도 굿바이 인사드리고요. 이민준 씨는 세상과 굿바이 할 준비를 좀 하시고 저는 함께 방송이 나가시죠. 끝나고 나서 바로 도망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구호고쇼 저는 강지연이었고요. 이민준이었습니다. 내일도 구호고쇼랑 놀아요. 오구오구.